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행 오전 항공편 개설에 항공사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옮기거나 한 주에 며칠만이라도 오전에 운항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답답한 미세먼지까지 연일 계속되면서 아파트 내부 등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공기정화 식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각각 혁신 도시를 특화시켜 지역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금융 특화를 내세운 전북 혁신 도시도 제2의 지방 이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어제부터 내린 비의 영향으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 제주 간 오전 시간 항공편을 개설하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네, 하지만 항공사들이 난색을 보여 시간대를 옮기거나 일주일에 며칠만이라도 오전에 운항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공항에서는 이스타와 대한항공이 제주 노선을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합니다. 하지만 출발과 도착 시간이 모두 오후에 몰려 있어 오전 시간대 항공편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주부터 협상에 나섰는데 항공사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타 항공이 오전에 운항하는 김포 제주 노선을 군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항공사는 매일 운항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 2회나 4회 정도로 증편하는 부분, 지연권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일정 부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더구나 흑자인 김포 제주 노선의 변경에 따른 금전적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활주로 이용료로 지원되는 연간 2억 3천만 원 외에 추가로 수억 원을 부담해야 해서 전라북도로서는 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 항공사와 실무 협의를 앞둔 전라북도는 당장 증편이 어렵다면 오후 시간 항공편을 오전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노선 오전 신규주항이 어렵다면 김포 오전 출발과 군산 오후 출발을 대체하여 운항하는 방안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항공사는 시간대 이전 역시 수익 감소가 뒤따른다며 엄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군산공항의 총 탑승객은 23만 2천 명, 평균 탑승률은 86%였습니다. 주말의 경우 만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매번 경제성만을 따지는 이스타항공의 태도는 도민 편의를 외면한 채 수익만 쫓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가량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요즘은 식목일이 돼도 나무 심을 곳이 마땅치 않죠. 답답한 미세먼지까지 연일 계속되면서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이 인기가 높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는 4월. 따뜻한 화원안은 이미 알록달록 봄이 만개했습니다. 화려한 꽃화분이 가득하지만 요즘은 공기정화에 좋다는 초록식물도 큰 인기입니다. 봄이 와도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들어지자 판매가 부쩍 늘었습니다. 공기가 탁하고 좋지 않다 보니까 매년 더 좋은 먼지를 빨아들이는 식물들을 더 많이 구입해가는 실정입니다. 요즘에는. 실제 실내에 식물을 두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 방에 미세먼지를 투입하고 4시간 뒤 측정해보니 수염 틸란드시아를 들여놓은 방은 69%, 아이비가 있던 방은 미세먼지가 65% 줄어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물 13종을 연구해보니 틸란드시아, 아이비, 네브로네피스, 스킨답서스의 정화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건물이 밀폐화되면서 식물하고 이렇게 격리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실내로 들어와야 되는 건 거의 필수적인 거고요.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면 물을 떠놓았을 때보다 가습 효과가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물의 우수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70대 노인이 테니스 대회 도중 쓰러진 뒤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엿새 전인 지난달 30일 김제 검산동의 한 체육시설에서 열린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에 참가한 74살 이모 할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대회에는 60세 이상 참가자가 170여 명이나 됐지만 의료진은 배치되지 않았으며 숨진 이 할아버지 역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선 대진표가 결정되면서 문재인과 안철수 이 두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양측의 민심 잡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종효 기자입니다. 당내 경선 이후 여론조사에서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둘 모두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자 대결을 전제하더라도 두 후보의 호남 지역 지지율 합계는 적게는 60% 이상에서 많게는 80%를 넘을 만큼 두 후보 쏠림 현상이 유난히 높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일찍 시작됐습니다. 제가 호남 지역을 어느 지역보다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해간 가결되고 가장 먼저 여기 계신 전북도민, 전주시민 여러분들, 문 후보는 전북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보듯 지지세 과시와 함께 전북 배려를 잇따라 약속하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전북 구상은 분명합니다. 전북의 특성에 맞는 발전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 후보 역시 4년 전 대선 때 전북 도민의 지지가 높았던 점을 상기시키고 조선소 폐지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도민 정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어 연명시켰던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네, 지난 4일 각종 연기금을 전북 혁신도시로 집중시켜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뉴스 전해드렸지요. 네, 이 같은 집적화는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오송은 식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6개 국책기관을 비롯해 60여 의료기기와 제약회사, 연구소가 밀집한 국내 바이오 산업의 메카입니다. 한국전력이 이전한 나주혁신도시도 최근까지 200개 기업이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에 참여해 8,800억 원의 투자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활발한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지고 이러한 산업 경쟁력은 결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국민연금이 자리한 전북 혁신도시도 기금본부와 거래하는 300여 개의 국내외 금융사 유치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아니면 전주 근처에 있는 그 자산운용사에도 일부 이렇게 자금을 배정하게 된다 그러면은 한 발 더 나아가 사학이나 공무원, 군인연금 등 국내 각종 공적 연기금 운용 조직을 집적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00조 원의 헤지 펀드가 몰리며 금융산업 중심지로 떠오른 인구 6만의 미국 소도시 그리니치가 전북 혁신도시의 본보기로 꼽힙니다. 그리니치는 교통과 주거 환경이 고소득 전문직들이 살기에 좋았고, 그리고 세금도 뉴욕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많이 보이게 되었고, 현재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혁신도시의 1차 금융타운을 세우는 밑그림 수준. 혁신도시가 당초 조성 취지를 살려 특화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연기금의 제2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무소속을 지원하는 데에 대해 공당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당의원 비리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당원 당규를 피해 특정 후보를 내천에 지원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를 정당한 참정권이자 불법이 아니라는 민주당의 답변은 변명이자 상황 호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의 낮은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고 보조의 대대적인 개편과 낙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을 찾기 힘든 전북의 재정 자립도는 타 시도와 비교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5년 기준 재정 자립도는
고작 31.6%,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과 강원 다음으로 낮습니다. 1위인 서울과는 52%포인트, 전국 평균보다는 22%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이 같은 낮은 재정 자립도는 정부가 예산을 틀어주며 지방정부로의 권력 이양을 꺼리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지방재정 확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항목이 정해진 국고보조금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지방비와 연계하지 않아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자체 스스로 사업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보조금의 경우도 포괄 보조금으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포괄 보조금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쪽에 초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간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재원이 풍부한 시도와 달리 돈이 없는 전북은 투자와 재정 자립도가 바닥을 면치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지방교부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에서 자주 재원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방정부가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함께 가야 된다. 시도 간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기린대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깁니다. 전주시는 올해 덕진동 가령광장에서 풍남동 한벽교까지 5.7km 구간 양방향 2개 차로를 자전거 전용 도로로 바꾸고 조촌 교차로까지 나머지 5.9km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주여가 백제대로에 이어 기린대로까지 차선이 줄어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가명 앞길이 전통문화거리로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전라가명부터 완산교까지 500m 구간에 보행로를 설치하고 주변 건축물의 간판과 색상을 정비하는 전통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중앙동과 노송동 등 구도심 일원 약 140여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 재생을 진행합니다. 완주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쉐어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임실군은 오늘부터 필봉농악 올해 첫 상설 공연을 시작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 정책으로 혁신도시에 전국 시군 최초로 청년 근로자들이 방은 따로 쓰되 거실 등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1호를 오픈해 이달 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4월 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해서 선내 지역에도 2호점, 3호점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후원하는 세계 인류 무형유산 필봉농악은 세계화와 전통문화 개선을 위해 오늘 올해 첫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구레놀이와 판꽃 등 8년째 상설 공연을 이어갑니다. 필봉농악의 신명진 가락과 춤과 노래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는 야간에 도로 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까지 경운기와 트랙터 100대에 무료로 경광등을 새로 부착하거나 교체합니다. 농기계 중화장치 부착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안군은 용담댐 수변 자원을 활용한 관광 레저 활성화, 친수공간 조성, 청정에너지 개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관련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물 관리를 위한 정책들은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와 상생협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안군은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기와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신운천 일대에 꽝꽝나무와 삼색 버드나무 등 2천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신운천에 정성을 다해 숲을 가꾸어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창군이 공무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합니다. 공직사회 경쟁력을 위한 교육사업은 2억 원을 들여
SNS 마케팅과 스피치 지도사, 중장비 면허반 등 3개 과정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원광대 병원이 성폭력 통합지원센터에 선정됐습니다. 원광대 병원은 여성가족부 공모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바라기 센터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진료실과 진술 녹화실, 심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연중 24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기를 맞아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가는 사제동행 역사체험학교가 추진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 말 교사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 34명을 선발해 안중근 의사가 활동한 중국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자취와 경로를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실시되는 이번 역사체험학교는 항일 독립운동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됩니다. 농촌진흥청이 국산 농기계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농기계 공업 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개발도상국에 농기계 활용 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해외 센터와 연계한 농기계 박람회와 전시회 개최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농진청은 개도국 농기계 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어 전북 주력 산업의 하나인 농기계 해외 수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재작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 508건 가운데 영농철인 5월에 월별로 가장 많은 15%의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에서 6시, 오전 10시에서 12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당국은 올해 추진할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예비심사를 통과한 67개 주민참여 공모사업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열흘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합니다. 올해 주민참여사업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주민 등 모두 3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제 백구 농공단지에 자리한 특장차 자기인증 지원센터가 어제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있는 경기 화성까지 가지 않아도 특장차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제센터는 안전검사와 성능시험에 필요한 12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체 4분의 1인 호남권의 검사 수요를 나눠 맡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벚꽃과 함께하는 제56회 전라예술제가 모레부터 닷새간 정읍시 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임실 필봉농악단의 상설 공연 필봉 굿 보러 가세가 오늘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필봉 문화촌에서 펼쳐집니다. 전라북도립 국악원의 모교 국악 예술 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음악회가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소환당 김현 초대전이 전주 한옥마을 내 모던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익산 혁신교육특구 아카데미 첫 강좌가 오늘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휠체어 성악가로 잘 알려진 황영택 성악가 초청 강연이 오늘 김제시청에서 열립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은 오늘 영유아와 함께하는 북스타트 여는 날 행사를 갖습니다. 2017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가 오는 9일 군산 일대에서 치러집니다. 제17회 순창 옥천골 벚꽃 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순창읍 견천로 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어제부터 내린 비의 영향으로 종일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도내 전역에서 5mm 안팎으로 더 내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6도, 군산 14도 등 14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